은심. 이 또한 사랑이라면 팟 4번 종로편. 대문에 기대어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가 떠난 골목을 바라보고 있자니 아직도 가슴이 뛰었다. 38. 사랑을 모를 나이도 아닌데 나는 이제야 처음 사랑을 배운 사람처럼 설레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이 들었다. 혹시 아버지가 봤으면, 누나가 봤다면? 조금 전까지 사랑에 취해 있던 마음 한구석으로 뒤늦게 현실이 밀려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다. 아버지의 저녁을 준비하던 누나가 나를 보자마자 물었다. 그래서 진우는 괜찮아? 순간 무슨 말인가 했다. 아, 괜찮지? 놀러 오라고 일부러 꾀병 부린 것 같아, 그놈.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신발을 벗으며 물었다. 그나저나 꽁쭈는 안 왔나 봐. 응, 매형이랑 어제 시댁 갔다가 올라오는 길이래. 나는 듣는 둥 마는 둥 고개만 끄덕였다. 못 봤구나. 그제야 긴장이 풀렸다.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몸을 던졌다. 천장을 바라보자 조금 전 나를 바라보던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눈을 감아도 그가 보였다. 그러다 언제 잠들었는지 누나의 밥 먹어 하는 소리에 눈을 떴다. 밥을 먹으면서도 그가 생각났다. 누나가 돌아간 뒤에도, 불을 끄고 다시 침대에 누운 뒤에도 내 머릿속에는 온통 그 사람뿐이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 걸까. 아침부터 가슴 한쪽이 묘하게 아파 눈을 떴다. 주말 여행이 피곤했던 모양이려니 나는 대수롭지 않게 몸을 일으켰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카톡. 여보, 잘 잤어. 오늘 11시 반에 회사 근처 가서 전화할게. 사랑해. 가슴 통증 따위는 금세 잊어버렸다. 응, 자기야. 나도 사랑해. 오늘 가능하면 일 빨리 마무리하고 나갈게. 이따 봐. 나도 사랑해, 자기야.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시간이 가지 않았다. 시계를 봤다. 겨우 10분이 지나 있었다. 일을 하다가 또 시계를 봤다. 아직도 오전이었다. 결국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오전 업무를 정리하고 그와 만나기로 한 곳으로 나갔다. 채 올라타자 그가 나를 보며 웃었다. 좋은 날 우리 파스타 먹으러 가자, 여보. 와우, 나도 그 생각했는데. 자기, 대단하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을 들어 하이파이브를 했다. 별것도 아닌 일인데 우리는 한참을 웃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그가 재킷을 벗었다. 그제야 보였다. 빨간색 티, 남자에게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그날의 그는 참 아름다웠다. 나는 포크를 들고도 자꾸 그를 바라봤다. 눈앞에는 맛있는 파스타가 놓여 있었지만 정작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은 따로 있었다. 그였다. 빨간색 티를 입고 내 맞은편에 앉아있는 그 사람. 그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뛰었다. 그가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내 쪽으로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몇 번 와서 먹어봤거든. 그래? 응, 그런데 그가 웃었다. 당신이랑 먹으니까 오늘 파스타가 내 생애 최고로 맛있는데. 웃음이 났다. 그런데 나는 이미 파스타는 별 관심이 없었다. 회사로 돌아가야 할 시간은 자꾸 다가오고 있었고 조금 전부터 이상할 만큼 그를 안고 싶었다. 입 맞추고 싶었다. 나는 결국 파스타를 먹는 둥 마는 둥 그를 재촉했다. 자기야, 우리 이제 갈까? 지하주차장. 차문이 닫히는 순간 밖의 소리가 뚝 끊겼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도 나를 바라봤다. 자기야,
융? 나 미치겠어. 내가 먼저 그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누군가 지나가지는 않을까? 혹시 들키지는 않을까? 두려우면서도 그 긴장감마저 이상하리만큼 나를 설레게 했다. 그 역시 그런 내 마음을 알아챈 듯 나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그날 차 안에서 나눈 사랑은 내게 조금 특별했다. 단순히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만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에 감춰두었던 나 자신이 비로소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온 것 같았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더 이상 두렵지만은 않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만났다. 주말이면 종로를 손잡고 걸었다. 처음에는 누가 볼까 슬며시 놓았던 손을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렇지도 않게 잡고 다녔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종로에서 제법 알려진 커플이 되어 있었다. 봄에는 꽃을 찾아 여행했고 여름에는 산과 계곡, 바다를 찾아다녔다. 가을에는 산사의 붉은 단풍 아래를 함께 걸었고 겨울에는 하얀 눈으로 뒤덮인 설산을 찾아갔다. 어디를 가든 좋았다. 무엇을 먹든 맛있었다. 그와 함께였으니까. 물론 가끔씩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슴 통증이 찾아오곤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금세 잊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하루가 그런 사소한 통증 따위보다 훨씬 중요했으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랑 이야기를 보면서도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도 우리 사랑이 더 아름답다고. 나는 행복했다. 너무 행복해서 이 시간이 언젠가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시간은 참 빠르다. 그날은 그와 같이 한 나의 4번째 생일날이었다. 우린 언제부터인가 축하할 일이 있으면 종로에 나가 서로를 축하해 주었으며 그날도 우린 이른 시간부터 만나 주말 데이트를 즐기고 호텔에서의 뜨거운 사랑을 나눈 뒤 당연한 것처럼 은심을 찾았다. 가게 안은 오늘따라 손님으로 꽉 차 있었고 몇 개 안 남은 테이블 위 카사블랑카 꽃이 한아름 놓여 있었다. 그가 예약해뒀나 보다. 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줄 바로 알 수 있었다. 오늘따라 그는 뭐가 그리도 좋은지 웃음이 끊이지가 않았고 모던 말에 자기야 자기가 해달라면 오늘은 저 하늘의 별도 자기의 날이니 따다 줄 수 있어. 나도 덩달아 기분이 업되고 좋아졌다. 그런 우리를 질투라도 하듯 이제는 친해진 스텝이 입을 삐쭉삐쭉 내미는 게 보였고 건너편 테이블에선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그와 난 그쪽을 쳐다봤다. 가끔은 은심에서도 본 듯한 유명한 커플이었다. 젊은 의사를 만나 팔자 고친 억리라 하며 종로 사람들은 다 알만한 젊은 쪽은 50대 후반의 의사, 나이 든 쪽은 80대 초반으로 종로에서도 원로라 불리는 사람이었다. 젊은 의사 만나 팔자 고친 언니, 사람들은 농담처럼 그렇게 불렀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나이 든 쪽이 바람을 피우다 들킨 모양이었다. 젊은 사람은 잔뜩 화가 나 있었고 나는 두 사람의 싸움에 자꾸 신경이 쓰였다. 그런데 그는 엉뚱한 곳을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테이블 위에 놓인 술, 발렌타인 30년 산이었다. 그가 혀를 차며 말했다. 발렌타인 30년 산까지 마시게 해주는데 저 형님은 바람 피우면 안 되지. 쯧쯧 나는 웃었다. 그리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했다. 자기야, 융? 내가 오늘 발렌타인 30년산 사줄 테니까 자기는 바람 한번 피워봐. 농담이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서 순간 웃음이 사라졌다. 왜 그래, 여보? 그가 나를 바라봤다. 내가 싫어진 거야?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괜한 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보, 싫기는 뭐가 싫어. 당신이 어떻게 하나 그냥 농담해 본 거지. 나는 분위기를 돌려보려고 테이블 위에 술을 가리켰다. 당신이 정말 마시고 싶으면 내가 오늘 저 술 사줄게. 아까 자기가 하늘의 별도 따다 준다고 했잖아. 그럼 오늘은 내가 당신 별 하나 따주는 거지. 그런데 그는 웃지 않았다. 4년이 넘도록 만나면서 그렇게 화난 그의 얼굴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여보,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저 술 못 마시는 거 아니야. 마시려고 하면 나도 저 술 매일 마실 수 있어. 그런데 술이라는 게 그래. 좋아하는 사람이랑 즐겁게 마시면 싼 술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술이야.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 하지 마. 바람이라니. 나는 그제야 정말 당황했다. 미안. 그의 눈치를 살피다가 괜히 생일을 핑계 삼았다. 나 오늘 생일이야. 알아. 그러니까 화 풀어. 노래나 한 곡 해줘, 자기야. 그가 나를 바라봤다. 무슨 노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불렀던 거. 나는 웃었다. 겨울 아침 창개서. 좀 뜬금없는 초여름 노래지만 어때? 오늘 내 생일이잖아. 그날 당신이 그 노래 부르는 거 보고 나 완전히 반했었잖아. 나는 스태프에게 노래를 신청했다. 잠시 후 그가 먼저 내 손을 잡았다. 여보, 응? 아까는 내가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괜한 농담으로 당신 시험이나 하고. 그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발렌타인 30년 산 말이야. 응, 그 술은 특별한 날에 마시는 술이야. 사람들은 성공했을 때 마시는 술이라고도 하고. 그가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내가 언젠가 저 술을 마신다면. 잠시 말을 멈춘 그가 내 손을 더욱 힘껏 잡았다. 당신하고 30년 되는 날 마실 거야. 나는 웃었다. 한 10년? 왜? 그때 당신 몇 살인데? 몰라. 살아있으면 되지.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꺼낸 30년이라는 시간이 훗날 우리에게 얼마나 잔인한 약속이 될지를. 그렇게 우리의 첫 싸움은 끝났다. 잠시 어수선했던 가게도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갔다. 그리고 내가 신청한 노래에 전주가 흘러나왔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시 한번 내 손을 꼭 잡았다. 오늘은 당신을 위해 진짜 잘 불러줄게. 그러더니 주위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다는 듯 내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생일 축하해, 여보. 사랑해. 그리고 무대로 올라갔다. 나는 그런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처음 그를 만났던 날도 바로 이곳이었다. 그날도 그는 무대에 있었고 나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노래를 부르는 그는 여전히 내 눈에 세상에서 가장 멋있었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참 많이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그 순간이었다. 쿵! 가슴 한가운데를 누군가 세게 움켜쥐는 것 같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가슴에 손을 올렸다. 또 시작됐네. 요즘 들어 가끔 있었던 통증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오늘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심해졌다. 숨을 한번 크게 쉬어봤다. 괜찮아지겠지. 좀 전에 놀라서 그런 걸 거야. 나는 다시 무대를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며 노래하고 있었다. 웃어야 했다. 나는 애써 웃었다. 그런데 또다시 가슴을 파고드는 통증에
나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다. 안 되겠다. 나는 그가 눈치채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가슴을 부여잡은 채 화장실로 향했다. 문을 닫자마자 세면대를 붙잡았다. 저 멀리서 그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이상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또렷하던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아주 먼 곳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다시 커졌다가 또 멀어졌다.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바라봤다. 얼굴이 창백했다. 가슴이 아팠다.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찾아왔던 통증과는 분명히 달랐다. 나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두려워졌다. 혹시 내 몸에 정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어느 순간 그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노래가 끝난 모양이었다. 세상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조금씩 통증도 가라앉기 시작했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문득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가 아프다고 하면 분명 걱정할 사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와 30년 뒤를 이야기하던 사람. 나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자리로 돌아갔다. 어디 갔다 왔어? 괜찮아? 역시나 그가 물었다. 나는 웃었다. 응지, 아버지한테 전화가 와서. 거짓말이었다. 자기야, 용? 오늘은 좀 일찍 돌아가자. 아버지 이야기가 나와서인지 그는 더 묻지 않았다. 그래, 오늘은 그렇게 하자. 돌아오는 택시 안. 창밖으로 종로의 불빛이 하나둘 뒤로 흘러갔다. 통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만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혹시 그가 눈치챌까봐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창밖만 바라봤다. 그러다 그의 손을 잡았다. 평소보다 더 세게 그가 나를 바라봤다. 왜? 그냥, 뭐가 그냥이야. 나는 웃었다. 그냥 잡고 싶어서.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내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아주었다.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봤다. 봄도 함께 보냈고 여름도 함께 보냈다. 가을도 겨울도. 그렇게 4번의 계절이 몇 번이나 우리 곁을 지나갔다. 그리고 오늘 그는 말했다. 30년 뒤에도 나와 함께 술을 마시겠다고. 나는 그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다. 그때 나는 몰랐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30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까지. 이 또한 사랑이라면 파 7이었습니다. 박철과 최성주 이야기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